자, HLB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자, 현재 시간은 7시 8분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HLB가 오늘 현재 주가는 2.6% 반등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62,300원짜리까지 반등이 나왔고, 자, 우리 가족분들이 지금 많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사실 이 HLB가 클래스 2로 발표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하단 박스권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바이오 종목들 특징 보시면 HLB가 그나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HLB의 어떤 앞으로의 모습들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 결국에는 우리 HLB를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가장 눈여겨보는 게 뭐예요? HLB의 리보세라닙 가남 1차 승인입니다. 가남 1차 승인. 그죠? 지금 이거를 가지고 이 모멘텀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1차 승인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추후의 모멘텀, 확장성, 파이프라인의 확장, 이런 것들까지 보면서 HLB의 전체적인 어떤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HLB 영상을 딱딱 주식 채널에다가 올린 지가 지금 3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HLB를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주력 종목이 딱딱 주식의 주력 종목 뭡니까? HLB입니다. 그죠? HLB 1등 채널이 어디예요? 딱딱 주식입니다. 제가 HLB를 굉장히 오랫동안, 그죠? 찾아보시면은 2년 전, 3년 전 영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HLB 영상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었죠? 간 항암 치료제. 이게 리보세라닙이에요. 이게 임상 3상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임상 3상 결과가 나오기 직전. 굉장히 오래됐죠? 이 영상이 거의 한 5월 15일 2022년, 거의 3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HLB 영상을 오랫동안 분석해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HLB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다. 세력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분들에게 정확한 맥점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물론 HLB가 그동안에 최근에 좀 주가가 빠지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제가 영상을 멈추지 않는 이유도 본질적인 문제, 3년 넘게 달려왔었던 리보세라닙에 대한 재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재료가 드디어 5년 동안, 3년 넘게 5년 동안 계속 담금질해왔던 그 리보세라닙에 대한 모멘텀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에 5년을 기다렸는데 고작 3개월 못 기다릴까요? 2개월, 3개월 못 기다릴까요?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값을 볼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근데 저는 지금 최근에 나온 기사들도 그렇고, 그죠? 지금 이게 뭐죠? 네이처예요, 네이처. 국제학술지.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학술지 저널입니다. 학술 저널. 여기에 리보세라닙 관련된 내용이 올라왔죠. 이 아파티닙이 뭡니까? 중국에서 리보세라닙을 아파티닙이라고 불러요. 이 임상 논문 자체가 중국 과학자들, 중국 학자들이 논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파티닙이란 용어를 썼을 뿐이지, 아파티닙은 리보세라닙을 뜻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 임상에 대한 내용이 사실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 아니라 새로 나온 겁니다. 새로.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기존의 리보캄렐 병용투약이 아니라 캄렐 대신에 뭐예요? 색전술 병용투약을 진행하는 부분이다. 리보 색전술 병용투약. 굉장히 중요한 임팩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로 인해서 신약 허가 이후에 파이프라인이 확장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따른 어떤 HLB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영상 시작 전에 우리 딱딱 주식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제가 HLB 영상을 굉장히 오랫동안 올리고 있는데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또 HLB 주주분들이 저를 끝까지 또 응원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 반면에, 왜냐면 주가가 빠지면은
이 빠진 거에 대한 그 화살이 다 저한테 돌아옵니다. 저한테. 제가 뭐 HLB를 뭐 계속 올라간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HLB를 분석하는 사람이지 당장 뭐 급등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제가 영상을 올린다고 해서 당장 급등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그림대로 진양곤 회장의 그림대로 HLB의 그림대로 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저는 그거를 분석하고 말씀드리는 것 뿐이고요. 근데 제가 영상을 찍었다고 해서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죠. 근데 그 화살이 전부 다 저한테 돌아온다고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1등 채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상을 매일같이 올리는 이유는 저를 또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죠? 과거에 제가 HLB 그만 찍고 이제 떠나려고 했을 때 이제 떠납니다. 영상 올려드렸었는데 이때 15,000회 조회수가 15,000회 가까이 탔어요. 좋아요가 1000개 넘게 눌리고 15,000명이 넘는 우리 HLB 주주분들이 저를 끝까지 또 지지해 주시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저도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스페셜 추천주 선물 같은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또 우리 HLB 주주분들 중에서 딱딱 주식을 계속 구독하시고 응원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이고요. 엔비디아 블랙엘 반도체 국내 수혜주 딱 한 종목을 제가 준비했는데 자, 블랙엘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엔비디아가 왜 신고가가 나왔고 그렇게나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주가가 아직도 신고가를 또 찍었어요. 또 올라갑니다. 왜? 이 블랙엘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이 블랙엘이 1년치가 다 완판이 됐습니다. 다 완판이 됐어요. 2025년까지 매출을 다 찍었습니다. 그죠? 검색해 보시면 1년치가 완판됐죠. 자, 이거는 2025년의 실적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2024년의 4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찍는다. 이거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터졌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블랙엘 반도체 국내 수혜주를 지금부터 계속 보셔야 돼요. 계속 팔로우업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주를 한 종목 가져왔어요. 지금 관련주가 한 14개에서 한 15개 정도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진짜 수혜주는 딱 2기업밖에 없다. 2개 기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찐또배기를 딱 하나 가져왔고요. 땡땡땡땡 총 4글자의 종목명인데 500% 상승을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차트를 한 달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한 달 전에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물론 눌리면서도 가긴 했지만 46%가량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상승에 대한 어떤 업사이드가 열려있죠. 500% 제가 예상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이 기업을 제가 왜 추천하냐? 실제로 엔비디아 블랙엘 반도체의 주요 부품을 직접 납품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추천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수혜주다. 젠슨왕이 누굽니까? 엔비디아 CEO, 수장이죠. 블랙엘의 수요가 엄청나다. 공식석상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4분기에 블랙엘이 13조 3천억 매출이 예상된다. 이게 한 달 전 기사인데 이미 13조 3천억 뛰어넘었습니다. 4분기뿐만 아니라 2025년 매출까지 다 매출 기대치를 다 채워버렸어요. 이런 기업은 저는 처음 봐요. 이런 경우는. 내년까지 매출 다 찍었다고요. 원래 기대 매출치를. 미친 거죠. 그죠? 미친 겁니다. 관련주 봐야겠어요? 안 봐야겠어요? 모건 스탠리는 5일 4분기 블랙엘의 출하량이 45만 개를 기록할 것이다.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뛰어넘었어요. 지금 내용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계속 좋은 내용으로 바뀌고 있다고요. 그래서 고객사가 오픈AI,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얘네들이 고객사예요. 잘 팔릴 수밖에 없겠죠? 딱딱도사 4분기 스페셜 추천주 엔비디아 블랙엘 반도체 국내 수혜주를 제가 우리 HLB 주주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3072-4579번으로 딱딱이라고만 2글자 문자로 딱딱 간단하게 2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블랙엘 반도체 국내 수혜주 딱 한 종목을 종목명과 매매 전략을 답장 문자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으니까 딱딱이라고만 2글자 문자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HLB를 본격적으로 보실 건데 자, 이 내용 중국에서 임상한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자,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새로운 옵션이기 때문이에요. 자, DV 테이스 아파티닙은 제가 뭐라 했죠? 리보세라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색전술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색전술은 보통 언제 쓰냐? 암이 걸렸을 때, 암을 수술적 치료가 힘들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항암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색전술 항암제와 아파티닙을 리보세라닙을 병용 투약했을 때 이 간암에 걸린 환자 1차 치료의 목적으로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치료를 했을 때 생존율이라든지 치료율이 얼마나 좋은지 이거를 평가한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 중환값, 대조군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 대조군이 5.2개월이 나왔는데 대조군이라는 거는 이거를 대조할 수 있는 다른 기존에 나와 있는 주력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대조군을 쓸 때는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약물을 대조군으로 쓰기 때문에 대조군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거는 시장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중앙 PFS 값이 7.1개월. 이거는 DVTS 아파티닙 리보세라닙 병용 투약을 했을 때 7.1개월이 나오는 거고 대조군은 5.2개월, 즉 2개월 정도의 차이가 발생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자, 이 암 환자 입장에서는 2개월은 굉장히 큰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OS 값, 생존 기간이죠. 23.3개월, 그리고 대조군은 18.9개월이 나왔습니다. 그 양 간의 개월 수가 5개월 가까이, 4한 몇 개월이에요. 그죠? 4. 몇 개월, 4.4개월, 4.6개월 요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5개월 가까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 OS 값, 생존 기간의 값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났다.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리보캄렐에 대한 임상 결과 값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새로운 옵션이 나온 거예요. 새로운 옵션. 그래서 그 다음 기사 보시면은 간암 신약 허가 후 파이프라인 확장 청신호 커졌다. 지금 신약 허가 신청을 한 거는 뭐다? 리보캄렐 병용 투약입니다. 리보캄렐 병용 투약. 그죠? 새로운 옵션은 뭐예요? 리보 색전술 병용 투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새롭게 옵션이기 때문에 FDA 바로 신청이 또 가능한 항목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확장된다. 이런 기사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리보세라닙 색전술 연구 네이처에 게재가 됐다. 이런 내용으로 나오면서 이제 실제로 네이처에 게재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가족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HLB를 기대하는 거는 승인 이후예요, 사실. 그렇죠? 승인 전에도 이 모멘텀이 분명히 작용되는 시기가 있겠지만 지금 승인 전에 세력들이 많이 안 올려주죠. 그렇죠? 물론 승인 직전에는 올려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기다리는 동안 주가를 계속 빼잖아요.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동안 주가를 뺀다. 자, 과거에 신풍제약이나 과거에 신라젠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은 기다리는 시간에 주가를 이렇게나 많이 올렸습니다. 이게 3,700% 넘게 올라갔어요. 신풍제약이. 볼까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신풍제약이 출발했을 때부터 보시면은 보이시죠? 3,732% 보이세요? 신풍제약이 FDA 승인이 났습니까? 뭐가 났습니까? 제가 신풍제약을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냥 사실 그대로 팩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풍제약은 임상 3상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주가를 이렇게 올려버렸습니다. 피라맥스인가 파라맥스. 그죠? 주가 이렇게 올려버렸어요. 원래 우리나라 바이오가 이래요. 기존에는 이 결과값을 기다리는 동안 계속 세력들이 좋은 내용들을 자꾸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에다가 맛소금 치는 거예요. 거품이 끼는 거죠. 그죠? 왜? 세력들이 알죠? 이 결과값이 안 좋게 나올 거라는 걸 대충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루트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력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막 기사 띄워대고 언론사에다가 막 매수해가지고 좋은 기사 띄워가지고 주가 올리고, 그죠? 그 다음에 팔고 나가는 거예요. 설거지하고 팔고 나가는 거예요. 결과는 꽝이죠. 그죠? 근데 HLB는 어때요? HLB 지금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가를 오히려 뺀단 말이에요. 계속 이런 흔들기를 간단 말이에요. 그죠? 승인을 이런 블록버스터급의 재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주가를 흔드는 종목은 전 처음 봅니다.
왜 그럴까요? 승인 나기 때문이에요. 이 블록버스터급 어마어마한 재료가 승인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HLB는 언제 올라간다? 승인 이후에 진짜 상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파이프라인 확장성 때문이에요. 가남 1차는 그냥 문을 여는 정도예요. HLB가 빅파마 기업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는 정도라 보시면 돼요. 리보세라닙이라는 이 약물을 미국에서 결국에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판매. 그죠? 근데 가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14개, 15개 암종에 대해서도 진행을 해야 되고 EMA 유럽 의약품청에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을 여는 정도. 그 스타트예요. 근데 이 문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을 열 수 있는 거는 얘밖에 없어요. 가남 1차밖에. 이해가 되셨죠? 그만큼 문 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주가를 올릴 만한 모멘텀이 있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주가를 올릴 만한 모멘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옵션 확장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가남 1차죠. 그죠? 색전술 병용이라든지 이거는 한 가지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옵션 확장성, 파이프라인 확장성. 그죠? 이게 첫 번째 옵션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14개, 15개 암종에 대한 질병 통제 효과를 임상 결과로 증명했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에 이것도 FDA 신청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신청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선낭암, 위암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는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선낭암은 이미 이상이 끝났는데 선낭암 같은 경우는 희귀암이기 때문에 이상만 완료가 돼도 FDA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상 결과가 좋게 나왔어요. 그죠? 위암 같은 경우는 임상 3상이 종료가 됐는데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해야 되죠. 중국에서는 이미 시판이 들어가고 있어요. 판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3상 이후에 바로 신청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근데 이미 글로벌 임상 3상을 간소화해서 끝낼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만들어 놨어요. 세 번째가 뭐예요? 유럽 의약품청 EMA 신청입니다. 그죠? 이쪽 신청을 하고 또 승인까지 받아내겠죠. 이런 것들 준비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모멘텀이 뭐예요? 가남 1차 치료제에 대한 시장 점유율. 결국에 매출이죠. 매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 점유율.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죠? 다섯 번째. 그 외에 M&A라든지 빅파마 기업으로서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 뭐가 있죠? 칼 T세포 치료제. 테라피틱스 쪽에 NK 기술 수출에 대한 내용들. 빅파마 기업. 그죠? 여러 가지 모멘텀. 제가 다 적지 못한 모멘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를 올릴 만한 모멘텀이 이게 언제부터 진행이 된다? 승인 이후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코스피 이전 상장입니다. 한 가지 또 빠진 게 있어요. 미국 자회사 나스닥 상장이에요. 그래서 총 7가지로 저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총 7가지. 그죠? 총 7가지. 자, 미국 자회사 나스닥 상장은 이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조금 조용하죠. 왜? 지금 FDA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뮤노믹 나스닥 상장. 이뮤노믹은 뭐예요? HLB 자회사입니다. 근데 저는 이뮤노믹보다 엘레바 테라퓨틱스가 상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상장 얘기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왜? 엘레바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당장은 HLB의 리보세라닙 관련해서 집중하고 있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엘레바가 만약에 가남 1차가 승인 나게 되면은 이 리보세라닙만으로도 상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IPO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가남 1차 승인되고 시장 점유율 올라가고 항암제로서 인정받으면 미국 시장에 어떤 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한 용도로 누구를 투입시킬까요? 엘레바 테라퓨틱스를 상장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HLB 입장에서는. 왜? 미국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결국에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더 높여가고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상장을 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기 때문에 엘레바 테라퓨틱스를 미국 시장에 상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뮤노믹보다는 가남 1차 승인 이후에 HLB 코스피 이전 이후에 그 다음에 나스닥 상장을 엘레바를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오늘도 제가 열심히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HLB 주주분들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지금까지 많이 잘 버텨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하단 박스권에서 자리를 잡아가겠지만 이 박스권의 자리가 종료되고 나서는 8만원대 박스권에서 다시 움직여 줄 거고 승인 이후에는 강력한 어떤 상승 구간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딱딱도사 영상을 잘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엔비디아 블랙의 반도체 국내 수혜주 딱 한 종목을 땡땡땡땡 드리고 있어요. 자, 이 종목 아직도 못 받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받으시면은 500%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우리 HLB 주주분들에게만 드리는 선물입니다. 정말로 제가 지금 딱딱도사 영상에 올리는 종목들 중에 HLB 주주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HLB 주주분들 힘내시기 바라겠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3072-4579번으로 딱딱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이 종목을 보내드리고 종목과 함께 매매 전략을 답장 문자로 전부 다 드릴 거니까 지금 이 종목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